한국 수출과 무역이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연간 수출액이 기존 수출 최대 실적인 2018년에 6,049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팬데믹으로 많은 국가가 씨름하는 와중에도 이처럼 한국의 66년 수출 역사에 기분 좋은 기록이 추가되었습니다. 수출 순위 또한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는 전년 대비 하락했지만 한국은 작년에 이어 수출 7위, 무역 8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수출 효자인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은 굳건히 해외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 있어 든든하기까지 합니다. 올해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조선업입니다. 오랜 기간 침체되었던 한국 조선업이 화려한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을 길게 쏘아 올렸기 때문이죠. 13년 만에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한 것은 물론이고 이제 한국이 아니면 안 된다며 한국 조선사만 고집하는 나라까지 속속 등장 중인데요. 그 대열에 슬그머니 중국과 일본도 끼어들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 관계자들은 이 정도면 한국이 싹쓸이했다고 말해도 무방하다며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국내 조선업계의 상반기 수주량은 1088만 CGT, 전 세계 발주량의 44%를 한국이 가져온 셈인데요. 금액으로는 무려 26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724%, 2019년보다는 183%나 증가한 수치로 한국의 조선업 호황기였던 시기와 비교해도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인데요. 한국이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LNG 운반선의 경우 전 세계 발주량의 100%를 수주하는 대단한 기세를 보였습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국내 조선업체가 수주한 물량 중 66%가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중국 대비 양적, 질적인 면에서 모두 앞서고 있죠. 불과 5년여 전만 해도 구조조정 업종으로 전락했던 조선업이 이뤄낸 극적 반전에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세계 1위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한 국내 조선업체들이 지난 수년간 뼈를 깎는 인내로 버텨온 결과인 것입니다. 특히 2012년부터 한국보다 25%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하며 시장 적정가를 무너뜨린 중국 업체들은 최근에 한국의 눈부신 실적에 어리둥절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세계 최고인 한국을 이겼다며 의기양양했는데 어느새 역전당해 한국의 뒷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으니까요.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과 중국까지 한국 기업에 발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박의 자국 발주율이 100%에 가까운 일본과 중국이 다른 나라, 특히 경쟁국인 한국에 발주하는 것은 엄청나게 이례적인 일입니다. 영국의 조선 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는 최근 중국 선사들이 한국의 컨테이너선 10척을 발주했다며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조선업계의 관례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일은 의아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 기업 대부분이 비용을 중요시하는 데다 자국 기업을 우선하기 때문이죠. 중국 선사들이 비싼 돈을 얹어주며 한국 조선사에 발주한다는 것 자체가 세계 조선 최강국인 한국의 명성을 보여주는 듯한데요. 중국 기업조차 중국에서 만든 배는 꺼리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2018년 6월 중국의 후동 중화조선에서 건조한 LNG선 글래드스토노가 운항 중에 멈춰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글래드스토노는 중국 국영 석유 기업인 시노펙이 중국 후동 중화조선에 발주한 6척 중 첫 번째로 완성된 LNG선이었는데요. 한 척당 보통 1,000억 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LNG선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장났다는 사실도 황당했지만 건조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배라는 사실에 헛웃음을 짓게 했습니다. LNG 운반선의 수명은 수십 년에 달하기 때문에 보통 10년 이상 사용하다 중고로 판 후 거기에 신규 자금을 투입해 새 선박을 사는 게 업계의 상식이었기 때문이죠. 더 가관인 것은 중국 수리공들이 몇 달 동안이나 글래드스토노를 수리하려 애썼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중국으로 돌아갔으며 조선소로 예인된 LNG 운반선은 새로 건조하는 게 더 낫겠다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점인데요. 불과 2년 만에 운항 불가능 판정을 받은 글래드스토노 사건 후 전 세계 선박업계는 중국 조선업체에 완전히 등을 돌려버립니다. 중국의 조선업체 75% 이상이 1년 동안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게 되거든요.
사실 이 사건 이전에도 선박 납품 일정이 협의 없이 미뤄지거나 잦은 고장으로 품질 이상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업체를 향한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해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업계는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 없는 값싼 선박만 겨우 수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추락하는 시점부터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중국의 저가 수주에 밀려 암흑기였던 시기에도 끊임없이 기술 개발에 매진한 한국 조선업계는 1위를 뺏긴 지 7년 만인 2018년 중국을 밀어내고 다시 한번 전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하게 됩니다. 뛰어난 기술력이 필요한 LNG선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를 바탕으로요. 한국 조선업의 도약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은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또한 다른 나라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한국 기업을 찾아와 발주하고 있으니까요. 올해 9월까지 일본 국적 선사가 한국 기업에 의뢰한 선박은 총 11척, LNG 및 LPG 운반선, 탱커 등으로 특히 LNG 운반선은 일본 최대 선사인 미쓰이 상선으로부터 발주된 것이었죠. 지난달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1조 원 규모의 LNG 운반선 4척도 러시아 선사와 일본 NYK가 공동으로 의뢰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때 세계 조선시장 1위국이었던 일본은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절치부심 중이지만 그렇다 할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영하 163도 아래로 온도를 유지하고 기체로 소실되는 양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만들 수 있는 LNG 운반선을 만드는 신용만 할 뿐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국 발주율이 높은 일본과 중국마저도 한국 기업을 찾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렇지만 온라인상에서 이를 부정하는 일본인들의 망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형 조선 3사가 올 한 해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는 기사에 달린 일본인들의 댓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균 임금이 높은 한국에서 중국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한 한국 기업이 제대로 된 선박을 만들 수 있을까? 한국이 수주를 위해 무리하게 금액을 낮춘 것은 안 봐도 뻔하다. 적자가 나더라도 정부 보조금으로 어떻게든 될 거라는 생각에서 무모하게 행동하는 건가? 한국이 LNG 운반선 건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미쓰비시나 IHI와 같은 일본 기업이 가르쳐줬겠지만 건조한 선박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만들길. 조선, 철강, 가전, 자동차, 반도체 등 일본의 주력 산업과 한국이 왜 겹치는지 아시나요? 전부 일본이 기술을 전수해주고 자금을 지원해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조선업에 매달리고 있는 건가? 조선업은 개발 도상국들이라는 대표적인 산업인데 말이지. 이처럼 댓글 몇 개만 봐도 일본인들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편협하고 뒤틀린 관점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일본을 기술력으로 앞서기 시작했고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또한 한국 조선업계는 인력과 건조 공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최대의 수익성을 내기 위해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를 진행한 지 오래입니다. 일본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가 수주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죠. 마지막으로 2023년부터 적용되는 탈탄소 요구에 따라 친환경 선박 수요가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찍이 기술력을 확보한 한국이야말로 기술 강국인데 되려 일본에서 전수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조선업이 개발도상국 산업이라고 말하는 무식함 앞에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조선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한국이 자랑스러워서 어깨가 으쓱해지는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